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라스베가스에서 새로 지금 쇼가 개막이 됐죠? 네네.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19가 개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나흘 동안 이 라스베가스에서 CES 2019가 개최됩니다. 네. 사실 이 CES는 Customer Electric Show의 약자로 예전에는 사실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많이들 불렀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가전제품만 있는 게 아니죠. 아하. 그래서 이 한 해 최신 기술과 또 신제품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CES를 찾는 업체와 방문객 수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5개 나라에서 지난해보다 500여 개가 늘어난 4,500여 개 업체가 와. 참여를 하고요. 네. 그래서 첨단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방문객은 무려 20만 명 가까이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기간에 베가스 가시는 분들은 아주 난리예요. 예, 네. 숙박료도 되게 비싸고요. 그렇죠. 복잡하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가면 안 돼. 전 가고 싶어요. 이거 보고 네, 싶어서. 네. 근데 이거 보려면은 또 입장료를 내야 돼요. 그렇죠. 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네. 이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CES를 좀 들여다볼 텐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가전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지만 CES 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TV예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부터 개막을 했습니다만 이 미디어에게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공개를 미리 했거든요. 미리 네, 했죠. 네. 그래서 CES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TV 하면 아무래도 역시 이 한국 그렇죠. 회사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네. 활약이 눈에 띕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올해 마이크로 LED TV를 선보였는데요. 네. 다른 것보다 모듈러 방식이 적용됐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네. 이 모듈이라는 게 보통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는 용어인데 한 부품을 떼어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 LED 스크린이 모듈러 형태로 이제 돼 있어서 작은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 같은 그런 스크린을 여러 개 붙여서 큰 TV로 만들었다가 또 원하지 않으면 떼어내서 작게 화면을 만들었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계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레고 블럭 같이 좀 붙였다 떼어놨다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자유자재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따라서 좀 줄였다가 늘렸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 목적과 또 공간 특성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행사장에는 이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무려 219인치의 이 화면에 텔레비전을 갖다 놨는데 그야말로 극장 스크린 같이 보였습니다. 네. 이게 화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모듈화 기술을 이용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네. 실제로 어제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모듈을 직접 뗐다 붙이는 걸 시연을 했고요.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은 어떤 곳에서나 원하는 크기로 이 화면 크기에 대한 제한을 앞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전 브라운 TV는 말이죠. 네. 화면이 큰 거를 사면은 화면이 좀 선명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네. 네. 작은 TV일수록 선명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큰 TV를 사건 뭐 아주 큰 72인치짜리를 사건 네. 뭐 30인치를 사건 선명도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컨텐츠만- 커져도 뭐 네네. 선명도는 일정해요. 그렇죠. 네네. 그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저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 LG전자가 선보인 TV도 상당히 이목을 끌었다면서요. 네, LG전자는 지난해 해에 이어서 올해도 TV 화면을 이렇게 돌돌 말아 올리는 그런 롤러블 올레드 TV를 선보였습니다. 아하. 이 화면을 둥글게 말았다가 펴는 아하. 세계 최초의 플렉서블 TV인데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스크린을 돌돌 말아갖고 이제 길고 작은 통 같은 것 안에 화면을 그냥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화면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원할 때 TV를 보고 싶을 때 그 화면을 올려서 보는 것이고요. 이게 좋은 게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 어디에다가든 그 통을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또 TV를 안 볼 때는 화면을 깔끔하게 없애버릴 수 있고 없어진다 이거죠. 네, 또 그리고 만약에 원하면 화면을 조금만 올려서 그러니까 다 끝까지 크게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만 올려서 뭐 그런 디지털 액자식으로 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 그래서 야. 저 같은 경우에 이 LG
LG전자 TV가 상당히 탐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저도 그러네요. 이거 뭐 보기 싫을 때는 그냥 한쪽에 치워놨다가 네. 보고 싶을 때만 꺼내놓고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우리가 거실에 갔을 때 리빙룸에 갔을 때 한쪽 벽에 이제 항상 TV를 설치해 놓잖아요. 네. 그렇게 항상 설치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볼 때만 아유, 꺼내서 보고 네. 아니면 집어넣고 거기다가 다른 또 어떤 예술 작품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참 예. 좋은 세상이네요. 좋은 세상이에요. 또 LG전자가 하나 또 멋진 걸 선보였었다고 하는데 네. 그 굴곡진 TV를 이렇게 늘어났다면서요 또. 네, 저는 이 TV 화면이 굴곡진 게 나왔다 했을 때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을까 싶었는데요. 네. 이걸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LG전자가 올해 CES 쇼에서 굴곡진 대형 화면에 맞춰서 거대한 폭포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네. 근데 그 거대한 자연 경광이 진짜 폭포인 것처럼 화면에 담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그 TV 앞에 서 있으면 마치 폭포가 정말 흘러내려서 나한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크게 찍은 걸 보면 집에서도 그런 감동이 느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말 HD로 네. 울트라 HD로 찍어야 그게 더 그렇죠. 그러니까 선명할 컨텐츠 거 아니에요? 제공업체가 그런 거를 제공을 해준다면 저희도 그런 걸 볼 수 있다는 글쎄 거죠. 말입니다. 네. 근데 보통 CES를 보면은 이제 올 한해 특별한 어떤 기술이 개발돼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아닐지 이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올해 좀 뭐 특별한 점이 좀 있었습니까? 네, 올해 이제 CES의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네. 먼저 인공지능 AI, 그리고 5G 이동통신, 자율주행, 그리고 8K, 8K. 그래서 이건 이제 80인치 이상 크기의 TV 화면을 네. 얘기하는 거고요. 80인치. 네, 그리고 가상현실 VR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키워드를 합쳐보면 이 공통 분모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아하. 그래서 CES를 주관하는 소비자기술협회 CTA의 스티브 코닉 부사장은 2020년대가 이 데이터 시대, 데이터 에이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같은 경우엔 디지털 시대였고요. 네네. 2010년에는 이제 연결의 시대라고 정의를 했는데 어허. 2020년대에는 데이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결 또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꼽혔는데요. 지난 30년이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었다면 네. 이제 향후 30년은 이 5G 기술을 통해서 사람과 사물 간의 연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연결해주는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귀에 솔깃한데요. 어떤 네. 거예요? 이제 사물 인터넷 IoT란 용어는 이제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네. 지난해 CES에서도 이를 적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는 이 AI와 IoT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물들이 연결된 그런 서로 사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전시회로 바뀌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이른바 커넥티드 비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TV나 냉장고를 이제 말로써 또는 눈으로써 그냥 쳐다보면서 이렇게 켜거나 뭐 이런 기술이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자동차에서 차량 내 설치된 디스플레이에서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네네. 화면에 나오는 거죠. 내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양이 맞습니다. 보여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작년에는, 네. 판매되는 냉장고가요. 냉장고 문을 안 열어도 바깥에서 냉장고 안에 그렇죠. 뭐가 들어있는지는 그 보이는 냉장고는 있는데 네. 그거를 더 앞지른 거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거는. 근데 그렇게 해서 뭐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갈 장에 때- 가면 좋잖아요. 네. 예, 네? 뭐가 집에 내가 갈 때. 네. 그래서 자동- 내가 집에 갈 때 내가 집에 가면 이것을 꺼내서 이걸 뭘 해 먹으리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장을 보러 갈 때 차 안에서 아하. 그걸 확인을 하면 그건 그럴 수 있겠죠. 예, 냉장고에 이런 음식이 있는데 모르고 또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지출은 안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와 냉장고가 연결됐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네. 올해 CES의 슬로건이 The Future of Smart Cities, 아하.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의 미래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이 자동차도 상당히 스마트하게 작동해서 네. 이 CES에서 이제 이 자동차도 많이 선보인다는 소식이에요. 네, 올해 CES 자동차 쪽에서는 우버가 2023년, 그러니까 4년 뒤에는 드론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큰 뉴스가 됐습니다.
우버는 드론 택시 서비스를 2023년 5월까지는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서비스가 시작되는 지역이 이곳 LA도 포함이 됐고요. 네. LA에 더해서 이 텍사스주 댈러스 포스워스로 이후 점차 확대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버는 이를 위해서 군용 헬리콥터 제조사 벨 헬리콥터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제 별게 다 나오네요. SF 영화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 걷는 자동차가 또 나온다면서요? 네, 이건 그러니까 컨셉카이긴 한데요. 네. 현대 자동차가 이제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컨셉카를 이번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네. 네. 그래서 보통 자동차처럼 바퀴가 달려 있긴 한데 그 바퀴가 그냥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로봇 다리 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자동차처럼 가다가 만약에 울퉁불퉁 너무 울퉁불퉁해서 가지 못하는 경우엔 다리를 꺼내서 걸어요? 걸어간다는 네, 그런 컨셉 차입니다. 야, 네. 정말 컨셉하긴 하지만 뭐 상상은 되네요. 네. 네. 그러면 뭐 사막도 갈 수 있고 네. 못 가는 데가 비치가도 없어요. 갈 수 있고 네, 뭐 실제로 얼마든지 갈수 화면에 있고. 나온 게 이제 사막 쪽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야, 정말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봐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